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인해 이별을 겪게 된 34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기억 속에는 아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엄마가 저를 제대로 봐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유치원에 가면 항상 친구들 얘기에서 나오는 아빠가 왜 나에게만 존재하지 않은 것인지, 존재하긴 했던 것인지 참 궁금한 게 많아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린 제 눈에는 엄마는 무척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와 놀이동산을 갔다거나 가족여행에서 아빠와 물놀이를 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태어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얼굴을 제 친구들은 매일같이 보면서 함께 논다는 것이니까요. 유치원을 다니면서 학부모들과 반 아이들의 시선은 참 불편했습니다. 아빠가 버린 참 불쌍한 아이가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긴 저는 아빠와 엄마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헤어진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한 아이가 저에게 넌 왜 아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근데 다른 아이가 쟤는 쟤네 아빠가 버렸잖아 하고 하길래 울고불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큰 싸움으로 엄마가 학교에 오게 되었고 상황이 정리되어 집에 오고 난 후 엄마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어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아빠는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빠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그 사실을 엄마에게 들켜버렸다고 해요.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낸 후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긴 소송 끝에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 후 아빠는 그 바람핀 여자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를 완전히 잊고 살기 위해서 양육비 외에는 다른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아빠가 보이는 사진들을 모두 찢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빠의 얼굴을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양육비를 받고 있어 저를 키우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했지만 엄마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기에 너무 깊은 상처였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전보다 더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제가 더 노력하고 당당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아빠 얼굴이 궁금해질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보지도 않을 사람을 궁금해해서는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대표했던 아빠가 버린 불쌍한 아이라는 말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대에 진학하고 꽤 괜찮은 남자들도 몇 명 만나보며 연애 경험도 쌓았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들면서 29살 어찌 보면 이른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려 운영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가득 담은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는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좋았어요. 그러다 1년 정도 지나니 저 혼자 운영하기엔 조금 힘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력서도 살펴보고 면담도 가지며 보는데 다들 저희 카페와 조금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력서를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비슷하겠구나 했는데 글쎄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니 참 괜찮더라고요. 이름은 정현수, 나이는 28살인데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가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곳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4년간의 휴학을 마친 후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대학을 마치게 되어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취업을 하기 전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수 씨는 다음 날부터 저희 카페의 직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 것 치고는 일도 잘하고 인기도 참 많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직 관련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중요한 면접 전날에는 제가 도와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취직을 하게 되면 가게 일을 그만두겠구나. 참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저에게 이 사람은 놓치기 아까운 직원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보더군요. 하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가게 일이 끝나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날 특별한 약속이 없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일이 끝나고 마감을 한 뒤 문을 잠그고 가게 안에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장님, 사실 저 며칠 전에 봤던 그 면접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아, 그 면접? 붙어서 다행이네요.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으면 아까 말했지. 그러면 현수 씨 취업 축하 기념으로 회식이나 할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이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현수 씨가 그만두고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느라 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수 씨가 카페 직원으로 일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현수 씨와 카페 마감을 같이 한 후 퇴직 기념으로 제 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가던 도중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현수 씨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현수 씨만한 아르바이트생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수고 좀 했어요. 저 같은 사람 찾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카페 일 그만두고서도 계속 보는 거 어때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사장님하고 직원 관계가 아니라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평범하게 데이트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번듯한 곳에 취직하고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사장님 마음 정리되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내려주세요. 퇴직 기념으로 밥 먹는 거는 다음에 해요. 이렇게 저는 현수 씨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고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현수 씨가 이성으로도 괜찮다고 느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제 마음을 결정하고 싶어 현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직원이 아니라 이성으로 만난 저희는 참 잘 맞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어서 저희는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인 저와 신입사원인 현수 씨는 일상이 바빠도 여느 풋풋한 커플들처럼 시간을 쪼개어 데이트를 했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각자의 부모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의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았어요. 항상 아버님은 저를 볼 때마다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이 집안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난 저와는 다르게 현수 씨의 항상 밝은 모습이 부모님 두 분을 보고 난 뒤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 속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현수 씨는 껍데기만 밝았던 저를 속까지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현수 씨의 모습을 보고는 참 마음에 들어 했었죠. 그런데 엄마는 현수 씨를 보면서 참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고서는 엄마와 저 모두 많이 충격을 받았지만 말이에요. 사귀고 2년 정도가 지난 후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상견례를 맨 처음으로 하려 했는데 다들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미루다 보니 결혼 준비가 조금 된 상태에서 상견례 날짜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엄마와 저는 약속 장소에 맞추어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 현수 씨의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와 현수 씨의 부모님이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엄마가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당황해서 엄마를 따라 나갔고 엄마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는데 식당 현관문 앞에서 발견한 저희 엄마는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찾느라 힘들었어.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가버려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찾느라 힘들다고 한 제 말이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진정된 후 뛰쳐나와 울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엄마의 말로 알게 된 사실은 현수 씨의 아버님이 저의 아빠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는 현수 씨의 부모님을 보면서 제 아빠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누가 예비 신랑의 아버님이 절 버리고 떠나버린 아빠일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들으면서도 저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현수 씨는 저에게 여태껏 만난 남자들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저희 앞에 이렇게나 거대한 산이 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현수 씨를 보고 왜 익숙한 느낌이 난다고 했던 것이었는지 현수 씨의 아버님이 저를 보고 옛날부터 알고 지낸 느낌이라고 했던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와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갈 때 들뜬 저희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죠. 현수 씨도 상견례 날 현수 씨 부모님께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인지 우리는 서로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 현수 씨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알바생에게 잠깐 가게를 맡기고 현수 씨와 주변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수 씨의 경우 부모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생긴 가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수 씨를 만난 이날은 서로 의자에 앉아 별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해왔던 결혼도 차차 정리하고 저희의 관계도 끝내게 되었어요. 사실 드라마처럼 부모님들의 진실을 알고서도 결혼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현재 저는 그때의 일을 많이 털어내게 되었고 이런 곳에 글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고 현수 씨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